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치용 ESG 연구소장과 이윤진 ESG 비즈니스 리뷰 편집인이 함께 쓴 책이죠. ESG 배려의 정치 경제학. 이 책을 바탕으로 외부 효과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이 외부 효과라는 게 사실 우리 경제 활동 곳곳에 숨어 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특히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시장이라도 이 외부 효과 문제 앞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그렇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 외부 효과가 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그 외부 효과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ESG 배려의 정치 경제학 이 책에서는요. 어떤 경제 주체가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활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향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보상이 오가지 않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둘로 나눠요.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혜택을 주면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반대로 손해를 끼치면 외부 비경제라고 들읍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외부 효과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 그 외부 비경제를 많이 떠올리긴 하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문제로 느껴지니까요. 그럼 그 부정적인 외부 비경제 예시, 책에 나온 피혁 공장 얘기가 딱 맞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60년 전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상류에 피혁 공장이 있어요. 가죽 만들면서 화학약품 같은 걸 강물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아, 예전에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장은 이익을 보고 GDP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류에 사는 어촌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다 죽거나 병들고 주민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물고기 씨가 마르고 주민들은 병들고 이게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만 받는 외부 비경제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피해가 명확한 이유나 보상 없이 오랫동안 쌓이면 공동체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외부 경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좋은 얘기도 해보죠. 책에서는 양봉업을 예로 들어요. 네, 양봉업자는 당연히 꿀을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벌 키워서 꿀 얻는 거. 그런데 이 벌들이 꿀만 따는 게 아니라 막 날아다니면서 주변 과수원의 꽃가루 바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덕분에 과일이 더 많이 열려서 이득을 보죠. 하지만 양봉업자한테 벌 덕분에 과일 잘 열렸으니 돈 드릴게요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게 바로 대가 없는 혜택, 외부 경제의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아하, 그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뭔가 윈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아몬드 농장 사례가 재밌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이 책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몬드 꽃이 필 때 농장주들이 전국의 양봉업자들을 아예 고용을 해요. 벌을 빌리는 건가요? 그렇죠. 꽃가루바디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벌통을 옮겨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 그럼 예전엔 그냥 공짜 혜택이었을 수 있는 게 이제는 완전한 경제 거래가 된 거네요. 과거에는 외부 경제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명확하게 비용이 오가는 시장 거래가 된 거죠. 이러면 이걸 더 이상 외부 경제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해지는 거죠. 외부 효과라는 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골치 아픈 부정적인 외부 비경제 문제로 돌아와서요. 피혁 공장처럼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책에서 코지의 정리라는 것도 잠깐 나오긴 하던데. 네, 코지의 정리. 이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요? 거래 비용도 들고 누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결국 시장 기능만으로는 이런 외부 비경제를 완벽하게 막거나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외부의 피해나 비용은 잘 계산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부 효과 역시 온실가스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책에서도 온실가스를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심각한 외부 비경제라고 딱 지목해요. 산업혁명 초기에는 공장에서 연기 내뿜어도 그게 나중에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비용을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네, 전혀 몰랐겠죠. 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매기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 온실가스 문제가 점차 외부 효과에서 시장 내부의 비용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시장 안에서 다뤄지니까 문제가 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이 던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 비용이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저자들은 이 온실가스라는 비용의 규모가 너무너무 막대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장에서 가격 조정 좀 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규모가 너무 커서. 네, 오히려 사회 전체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논리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어쩌면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는 거죠. 핵심은 결국 우리 경제활동이 의도치 않은 영향을 낳고 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은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리고 온실가스처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이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이 던지는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온실가스처럼 이렇게 거대한 외부 효과를 단순히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비용을 매기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넘어서는 이 책 제목처럼 어떤 새로운 배려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